자, 카톡방에 지금 막 제가 소리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 제재가 투매가 나왔죠. 돌파도 제대로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의미 있는 매수 가격은 5,250원부터 대략적으로 5,100, 5,150원, 5,160원 정도, 5,16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자리가 중요한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지지를 깼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지지를 깼잖아요. 이거는 개인 투매입니다. 그걸 받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여기에요. 이거는 커다란 박스권 내에 중심 박스권이죠. 일봉상에서 티가 분명하게 납니다. 5,250원, 5,160원. 이거는 일봉상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조정 파동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총 2파의 흔적이에요. 조정 파동의 흔적입니다. 조정 파동이 만들어 놓은 박스권이 몇 개가 있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이 정도. 조금 좁은데 살짝만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150원 정도. 5,270원, 60원. 이게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이걸 보는 방법이. 그냥 저는 경험상 이렇게 해왔던 거고, 이 자리가 지금 현재 박스권이에요. 이게 전체가 박스권인데, 박스권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네모 반듯한 박스권을 생각하시면은 사실 답이 안 나와요. 그걸 세분화 시켜서 봉투 매매로 본다면은 이게 박스권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주가의 위치는 그 박스권의 하단에 있는 거죠. 여기 박스권 하단. 그리고 그 박스권에 대한 구분은 각각의 저지선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가 각각 박스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1번 박스, 2번 박스, 여기 자그마한 3번 박스, 그 밑에 4번 박스. 위에 박스권이 큰 이유는 매도하기 위해서 파동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박스권이 자연스럽게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하단 박스권이 큰 이유는 보통은 하단 박스권이 이거보다 크지는 않는데 최근에 시장 상황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 흐름에서는 이렇게 하단 박스권이 크지 않습니다. 자, 5,250원. 5,250원. 가장 좋은 거는 이거를 이렇게 저점을 툭 깨면서 여기서 받는 게 가장 좋은데 안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진폭이 매우 작은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진폭이 매우 작아요. 그래서 현재가에서부터 나눠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5,300원 아래에서부터 300원 안 줘도 되겠네요.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도 진폭이 그렇게 크게 안 돼요. 이 안에 들어올 때 사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심 박스 안에 최대한 평단을 맞추려고 조절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얘들은 최대치로 여기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승 파동으로 하면 여기까지 가야 2%가 나와요. 평단이 5,3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이번에는 이 2%를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조금 먹더라도 조금 실어서 개인 투매가 잘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실어서 약간 그 밑에서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물량을 실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얼추 5,420원 부근에서 매도가 나가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연스럽게 목표하는 가격까지 가만히 두도록 하죠. 이러한 개념은 글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부정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의미 있는 파동을 계속 평균으로 나누어 가는 거. 저는 이걸 매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선 자체에 어떤 맹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파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약간 좀 그런 의구심이 있지 않을까요? 주식이 그렇게 그냥 딱딱딱 몇 번 나눠가지고 흘러간다는 게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박스권을 나눌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걸 저지선 기준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파동의 크기가 커지는 구간과 작아지는 구간, 그리고 또 이번 4번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이건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이 4번 박스권은 어떻게 보면은 국일 지지 세력들 입장에서는 매뉴얼에는 있었지만 계획에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이에요. 시장 상황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되겠죠.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 가운데 지금 3번 박스권과 4번 박스권의
사이에서 경계선이죠. 박스권을 보지 말고 경계선을 볼까요? 경계선은 총 3개의 저지선으로 구분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구분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2번 박스권 위에서 놀다가 3번 박스권, 그러니까 2번 박스권 근처에서 놀다가, 이 경계선에서 놀다가 3번 박스권을 확 지나서 4번 박스권까지 내려왔어요.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바운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거는 저희 박스권 이론상 짧은 단타 이외에는 불가능한 구역이죠. 왜냐하면 엄청난 매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급락은 매우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박스권 사이 공간은 빠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되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게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잘 들으세요. 경계선을 지나다닐 때는 언제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거래량이 터져요. 아시겠죠? 이 각각의 저지선을 이동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 박스권 사이사이 있죠. 이 사이, 또 요 사이. 박스권 사이사이는 이동이 빨라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경계선에서는 이동이 느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터져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그냥 이동이 빨라요. 적은 거래량으로도. 그 부분을 특징을 기억하고 계세요. 박스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경계선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일봉상의 이 작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 3번 박스권이죠. 좀 많이 지저분한데 급한 만큼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 3번 박스권이에요. 여기는 편안하게 비교적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그림은 이 박스권을 크게 막 이탈하지 않는 한 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아시겠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끝을 내야겠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가 봅니다.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죠. 매도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5,420원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의 통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손님 응대를 또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귀중한 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결과가 나오는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맞춰서 추가적인 설명을 이따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얘는 5,420원 그냥 무난하게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물량을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자, 매도가 안 나갔습니다. 4,520원을 찍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일단 끝까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 구간이 오늘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일비 거래량을 뛰어넘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어쨌든 정말 중요한 거는 내일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스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특정 범위 안에 이렇게 주가를 밀어 넣었다고 해서 그게 박스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분석할 범위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싸다 비싸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박스라는 것은 내가 그어놓은 선이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실제 박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일봉상의 캔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박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그은 선이 아니라 이들의 지지와 저항 관계, 다시 말해서 저지선이 만들어 놓은 그 선들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박스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실제로 보여지는 박스권과 내가 그은 범위 안의 박스권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이 종가가 마무리되는 걸 보도록 합시다. 종가가 예를 들어서 단타 목표 가격인 5,420원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일단은 매도를 해야겠죠. 가급적이면은 오버나잇을 안 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420원을 어떻게 할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그 결과를 보도록 하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가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수익 구간에서 지금 동시효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동시효과는 뭔가 등락이 심하네요. 일단 장기 투자하는 계좌에 종가로 살 게 있기 때문에 마감되는 거 보고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종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5,400원에 만들어졌어요. 이 자리가 결국에는 저점이 되었고 5,400원까지 올라간 상태로 지금 마감은 했습니다. 동시효과에서 매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효과에서 잘 오른다. 그리고 잘 올라서 마감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내일 아침에 갭 상승했을 때 팔아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종가 베팅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면 그날이 편하지가 않아요. 자야 될 시간인데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다든가 어쨌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경을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루 종일 주식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건 제 개인적인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종가 베팅을 안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얘는 충분히 이 경계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일단은 여기서 멈췄어요. 어쨌든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박스권입니다. 그냥 이렇게 선 그어놨다고 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이 선을 그은 사람만 알아요. 이 실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거 많이 있죠. 뭐 천장, 그리고 저가, 뭐 중심.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지지와 저항이 활발하게 관찰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매수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납득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여기에다가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어요. A도 여기다가 선을 그어놓고 봤고 B도 여기다가 선을 그어놓고 봅니다. 둘이 같은 생각을 할까요? 절대 아니죠.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선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를 이렇게 한 번 더 나눠봤자 얘는 그냥 어디까지나 얘와 얘를 더해서 나눈 것에 지나지 않는 선이라는 거죠. 실제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 파동의 크기를 놓고 본다면은 큰 파동이 이렇게 하나 존재하고 이렇게 또 커다란 하지만 이전보다는 작은 그런 것들이 등장하다가 다시 또 줄어들고 다시 또 돌파하고 그럼 얘의 실질적인 박스권은 이렇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경계선을 어떻게 오고 가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 세부적인 박스의 흐름은 단순히 그냥 숫자로 더해서 나누고로 볼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항아리가 만약에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은 항아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모양도 재질도 모두가 똑같습니다. 한쪽에는 쓰레기를 담아놓고 한쪽에는 금은 보화를 담아놨어요. 둘 중에 어느 항아리가 더 좋은 항아리죠? 그런 건 없죠. 항아리만 놓고 본다면 똑같죠. 근데 저희는 항아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거 누가 준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항아리만 놓고 보자 이거예요. 항아리만. 근데 저희는 그 안에 뭘 담아놨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이 차트 분석 도구의 가로선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항아리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 진짜 항아리만 놓고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어놓은 짝대기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박스권의 크기가 똑같을 거라고 놓고 또 그 규격이 항상 일정하게 나누기 2, 나누기 2, 또 피보나치 수열처럼 일정한 비율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만 놓고 보는 거는 정말 좋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주식은 그냥 다 종목마다 다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냥 어떤 특정 비율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자리로 주가가 이동하고 또 이미 정해진 위치로 주가가 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매매를 할 거면은 너무 쉽지 않나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중요할 것 같아요. 9일 재지는. 한번 내일 아침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시간에서 많이 상승하는지 적게 상승하는지 아니면 폭락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8시 55분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물렸다면 물린 것이고 뭐 종가 베팅이라면 종가 베팅일 것이고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는 그냥 편하신 대로 보면 됩니다. 이 자리가 이제 박스권의 경계선이었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자리다. 이거는 투매다. 투매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닥을 여러 차례 지키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투매 성격이 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달려드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투매 잡기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같은 자리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계속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죠. 그걸 거슬러 버리는 행위가 나왔고 그때 쏟아지는 물량이 이제 중요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개인들의 물량이 되겠죠. 그래서 목표하는 가격은 여기 평단 정도부터 시작해서
단타 수익 구간을 원했었는데 지금 현재 갭을 살짝 띄워서 그 수익 구간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마지막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동시효과는 떨어졌었습니다. 동시효과는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렇다고 거래량이 막 무서울 정도로 떨어지진 않았고요. 그냥 조금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가 대비. 근데 오늘은 좀 갭을 살짝 띄우고 있어요. 9일 제지를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리가 이들의 매직 구간이에요. 이렇게. 그 중에 가장 어떤 특이 캔들이 있다라고 친다면은 바로 이게 되겠죠. 이게 가장 특이 캔들이 될 텐데 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응용이 어려운 거지 실제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5,420원 예상 가격이 5,420원입니다. 자, 살짝 빠졌어요. 5,420원에 매도를 걸어둡시다.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자, 일단은 안정적으로 모든 물량이 다 나갈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물량이 아니라 일반적인 단타 수익금 정도 얻을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은 거래량 안에서는 사실 눈에 띄지도 않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커다란 걸 상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친구는 이것과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이런 파동이 살짝 나와줬는데 남아있는 거래량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매수가를 떠났기 때문에 이미 떠났습니다. 이거를 계속 지켜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5,420원에서 매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선 절반만 나가고 나머지로 이제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남은 거래량을 조금 기대해 보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금요일이기도 하고 오버나잇은 저한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뿐더러 또 제가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친구는 남은 거래량을 조만간 쏟아낼 겁니다. 그래서 이 앞선 거래량 이것과 이거보다 더 큰 거래량을 한 번은 보여줄 거예요.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다음 날이 될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것을 한번 지켜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특정 영역을 깨지 않고 거래량을 만들 겁니다. 그 커다란 거래량이 휘젓고 다니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긴 윗꼬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내겠죠. 그게 이제 변동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를 뚫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가 되겠죠. 바로 여기를 뚫어버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약에 뚫어버린다면 그 순간은 거래량이 터지는 날일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있어야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박스권 이야기랑 같이 한번 대조해서 잘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9일 제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걸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